어둠이 잠식해버린 하천 부지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でも強盗殺人2度目って結構エグいっすね。自白してるんだろああ、逮捕されてすぐにな。だとしたら間違いなく死刑だろ前回お話しした重森さん、30年前の事件の裁判長の息子さん、お父さんには 30년 전에 일어난 살인사건에서 자신의 사형을 면제해준 판사의 아들 시게모리가 이 사건의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도박 자금으로 빌린 사채업자의 빚을 감당하기 힘들어 며칠 전 자신을 해고한 공장 사장님을 죽였다는 미스미. 殺そうと思ったのはお酒を飲む前。なんでやけになって。前回聞いた時は前から殺してやろうと思ってたって言わなかったっけ？そうだったかな。 승률을 중시하는 냉철한 변호사 시게모리는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여 최소 무기징역을 목표로 변호 전략을 짜야만 합니다. 刑を望んでるんだよな、ミスミ本人は。そうだよ。なんで？いや、あんまりそう見えなかったから。あなたが殺したのね。はい、殺しました。 대화를 나눌수록 저희를 알 수 없는 미스미의 태도가 의문스러우면서도 더욱 궁금증이 커진 시게모리는 미스미와 관련된 모든 현장을 직접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そこを動かすしかないよ。事実関係を争わないと強殺認めたら勝負できないんだから。 사건 당일 미스미가 탔던 택시의 블랙박스에서 단서를 포착하고 これどうして窓開けたんですか？ガソリン臭かったような。 담당 검사에게 현장 증거품을 요청하는 시게모리. ガソリンをかけてから盗もうと思いついたんじゃないんですかね。強殺じゃなくて殺人と窃盗だ。殺した動機は？怨恨の線でいこうかと。強盗の行為は否認する。で、強殺を単純殺人と窃盗に落とす。 그리고 살해 현장 시찰에 나선 두 사람의 시선에 의문의 여학생과 십자가 문양의 방화 흔적이 걸립니다. これはたまたまなのかな。 낯이 익은 이 소녀는 피해자의 딸 사키에입니다. この度は誠に申し訳ありませんでした。こんな手紙一つで許せっていうの？ 이들이 달가울 리 없는 매몰찬 반응에 후퇴하는 시게모리는 미스미의 폭탄 발언에 마음이 바빠집니다. 本当なのかな？この独占告白。奥さんに頼まれて保険金目当てで殺したってとこ。はい、多分。どうしてって言われてもどうだったかな。 질문마다 애매모호한 답변들. 그래도 미스미와 부인과의 수상한 문자가 증거로 나왔습니다. 例の件やはり50万でお願いできますか？いつまでに？借金返済もあるので10月末に。ミスミに金渡してるの立証できたら共謀共同正犯でしょう。むしろ奥さん主犯でいけるかもな。 매스컴은 내연관계로 인한 치정극으로 몰아가며 자극적인 초점으로만 사건을 다룰 뿐 진짜 진실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本当はどっちなんだろうな。いや、そんなのは依頼人の利益になる方に決まってるだろ。どっちが本当かなんてどうせわかんないんだもん。弁護側からは携帯のメール履歴が証拠 목적어가 빠져있는 모호한 내용이지만 주동자에서 조력자로 하향 조정할 동력이 마련됩니다. あなたたちはとにかく原型ありきだから。俺は弁護士ですから。 그런데 갑자기 사고를 친 딸의 호출을 받게 됩니다. 일이 바쁜 법조인 아버지를 강조하며 선처를 부탁하는데 弁護士さんですか？今ちょっと大きな殺人事件を扱ってまして、それで家の中ゴタゴタしてて。 활용점정. 눈물을 흘리는 딸 덕분에 완벽한 타이밍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부녀. さっきさ、なんで泣いたの？ああいうのうまいんだよね。ほら見て、結構みんな引っかかるよ。 자신 또한 변호사 명함을 적재적소에 사용해 놓고 딸의 거짓 눈물 연기를 직관하는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미스미와의 접견을 앞두고 그의 월세집을 방문하는 시게모리. 그런데 그의 일상에서 뜻밖의 인물이 튀어나옵니다. でもたまに女の子が来てたわね。いくつぐらいの？高校生かな？制服着てたからちょっと足の悪い。こう歩くときこうやって。足は生まれつきだったみたいです。でも周りには子供の頃工場の屋根から飛び降りて怪我したって。なんでそんな嘘つくの？さあ。 그리고 텅 비어있는 거대한 새장과 飼ってた鳥が死んじゃったかなんかでそこに埋めてもいいかってわざわざ言いに来て。 돌멩이로 십자가 문양이 새겨진 무덤. 掘ってみたんですよ。5はいっぺんに
病気にはならないですよね。今さら外に放たれたってどうせ生きていけないですよ。 이해하기 힘든 그의 흔적들을 직접 물어보지만 重森さんは今何考えてるか当ててみましょうか。 정작 딸을 향한 시계몰이의 불안감만 들켜버립니다. おいくつになったんですか娘さん。 14です。そうですか。 접견을 할수록 혼란스러워지는 시계몰이는 이기기 위한 전략에만 몰두하던 이전과는 달리 진실을 알기 위한 노력에 힘을 쏟기 시작합니다. 約束のルモイ強盗殺人事件 30년 전 미스미의 사건 파일을 부탁하니 직접 오신 아버지. この生い立ちとか、あと貧しさを理由に随分情状酌量してるじゃないですか。父親も母親も妻も何の落ち度もないのに不幸になって死にました。根性判決の結果また人が死ぬことになった 자신의 판결을 후회하는 아버지와는 달리 시계몰이는 30년 전에 미스미가 어떤 상황이었을지 살피고자 그의 고향인 홋카이도로 향합니다. ヒントに2人殺して金を奪って現住建造物放火、これでよく死刑にならなかったですね。 1986년 미스미를 직접 체포한 경찰입니다. 動機は何だったんですか？怨恨ということになってるけどさ 폐광이 된 후 넘쳐나는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고리대금업이 성행했던 이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빚에 허덕이며 엄청난 생활고로 고통받았습니다. まあ怨恨の方が死刑を回避できると考えたんじゃないかい弁護士が 유리한 증인이 될 수 있는 딸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고 あんな人早く死んでほしいってそう言ってたよ。 딸에게 부채감이 컸던 미스미는 처음으로 화를 냅니다. 僕なんかのためにわざわざ思い出したくないこともあるんですよ。さしてください。なんすか、別人でしたね。社長を殺したことは後悔してるんですよね。あんなやつ殺されて当然だったと思ってますよ。生まれてこない方が良かった人間ってのは世の中にいるんです。 그리고 자꾸만 신경 쓰이는 피해자의 딸 사키에입니다. 彼には娘さんが一人いてね、あなたと同じように足が悪かったんだって。だから仲良くなったのかと思ってた。聞いてなかったんだ。 공장을 운영하며 저지른 불법적인 비리들을 감추기 위해 어떤 해명도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이 모녀에게는 또 다른 비밀이 있는 듯합니다. 余計なこと言わないでよ。別にお父さんだけが悪いわけじゃないでしょ。 미스미의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財布を盗むために殺したのではありませんし、殺したのは奥さんの水江さんに頼まれたからです。知りません。夫が私の携帯を使って送ったんです。50万円はその前金なんじゃないんですか。違います。 서로 다른 주장으로 팽팽히 맞선 순간을 바라보던 사키에는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いつ頃からなの、お父さんに。14歳です。必ず聞かれるよ、検察官に。覚悟してます。殺してくれって三角さんに頼んだわけじゃないよね。心のどこかで父を殺してほしいって思ってました。 유리한 증언을 확보한 시계몰이는 미스미에게 질문합니다. あなたは早紀江さんを救うために彼女の父親を殺した。あの子そんなこと言ってんですか。嘘ですよ、そんな話。あのさ、目の見えない人たちがみんなで象に触るっていう話があるんだけどさ。あの子よく嘘をつく子ですよ。自分の方が正しいって言い争う話だろう。それ俺は今どこ触ってんだろうな。嘘だったんですよ。私本当は殺してません。どうして最初から気にしなかったんですか。言いましたよ、やってないって。 형사도 검사도 자신의 변호사조차 아무도 믿지 않았기에 처음부터 인정하면 사형은 면하게 해준다는 말만 믿고 허위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미스미입니다. 信じてくれますか。今ここで否認をするのは戦術的な不利なんです。現実なんてどうだっていいんだ。信じるのか信じないのかって聞いてるんだ。 마지막 공판기일을 앞두고 그동안의 진술을 모두 번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裁判が始まって死刑が現実的になったから急にさ、よくあるよくある。いやいや、あいつはそんなんじゃない。 승소 여부와는 상관없이 미스미가 원하는 진술에 힘을 보태기로 결정합니다. 本人が否認している以上、弁護士としてはその主張に沿うべきなんじゃないのか。私は河川敷には行ってません。殺してないんです。本件は犯人性に争いがないことを前提にしています。俺はやってないって言ったんだ。いいんですね、本当に。はい。弁護士も犯人性を争います。気にしないで認めろって。そうすれば助かるって。高橋自身の恨みとか憎しみとかはなかったです。なんだか空っぽの器のような。
俺の言ったことは誰も信じてくれないから本当のことを聞いてほしいんです。私は殺してません。争点に犯人性を加えた上でこのまま続行ということで 사건의 진실 여부는 시간 경제 논리에 무너지고 殺して全て解決するわけじゃないじゃないですか。重森さんたちはそうやって解決してるじゃないですか。死刑のことを言ってるのかな。三角が殺してないって誰も信じないですね。被告人は捜査段階では自白していたものの公判に至り一転して否認し責任逃れに糾々としているのであって被告人を死刑に処する。窃盗とか保険金とか信じてはいないけどその方が勝てるってことですか。法廷戦術的には 사건의 진실과 범인의 진위 여부를 가리지 못한 채 시계머리는 패소했지만 미스미의 표정은 편안합니다. ここでは誰も本当のことを話さない。誰を裁くかは誰が決めるんですか？ 승리만을 위해 달려왔던 시계머리는 인간이 인간을 심판할 권리에 대한 의문으로 가득합니다. あなたが犯行を否認した理由をずっと考えてました。殺害を否認すれば早紀江さんに辛い証言をさせずに済む。それはいい話だ。ダメですよ重森さん。僕みたいな人殺しにそんなこと期待しても。 진실은 미궁 속에 빠졌습니다. 두 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고 사법 시스템에 의한 법정 살인의 현장을 보여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처음부터 타오르는 불길과 피 묻은 손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시각적 확신을 준 고레에다 감독은 첫 장면을 목격한 관객들에게 영화 내내 물음표를 던집니다. 살인자의 얼굴을 정답 도장으로 찍어버린 줄 알았지만 실은 그 답이 아닐 수 있다며 난해한 변수를 던지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싶은 욕구로 몰입감을 높이는 이 영화는 결국 마지막 장면에 도달하고서야 정답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主文被告人を死刑に処する。 진실을 잃어버린 목격자로 남아버린 시계머리의 허망한 표정은 이제껏 법이라는 잣대로 남을 심판해왔지만 이제 자신이 그 심판의 갈림길에서 길을 잃었음을 깨닫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의 모습은 인간이 만든 사법 시스템이 결코 완벽한 진실에 도달할 수 없음을 상징합니다. 裁判官だってスケジュール通り数こなさないと評価に響くわけだし立場違うけどみんな同じ司法っていう船に乗ってるわけだ。 진실보다 시스템의 편의를 위해 한 인간을 죽음으로 밀어넣은 법정의 모든 관계자 그들이 저지른 공모된 살인이 바로 세 번째 살인이며 시계머리는 그 죄책감을 안고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被告人に対してはどのような処罰を望みますか？死刑は望みません。 진실을 판가름해 심판을 내려야 하는 법정 안에서 오직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한 법조인들의 논리 싸움은 코끼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시각장애인들이 자신이 만지고 있는 감각만으로 내가 말하는 코끼리가 진짜라고 우기는 저마다의 주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딸의 눈물 연기는 이러한 법정 모습을 일상화한 축소판일 뿐입니다. 子供の頃屋根から飛び降りて怪我したって周りに嘘ついてる。嘘じゃありません。飛び降りたんです。 사케 또한 선천적인 장애로 태어났다는 사실보다 어린 시절의 우연한 사고라는 거짓말이 사람들의 시선에서 더욱 유리하게 작용했음을 터득했을 거라 보입니다. 恨んで殺した方がお金目当てより罪が軽くなるんですか？殺してるのは同じなのに？でもそれで罪の重さが変わっちゃったら 일본 사법 체계에서 살인의 동기는 형량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이기에 단순히 돈을 노린 강도 살인은 사형이 확실하지만 성범죄 가해자를 처단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려 했다는 서사가 완성되면 무기징역이나 그 이하로 감형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변호사 시계모리가 사키에를 법정에 세우려 했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こんな父親はな殺されて当然なんだよ。あなたを救おうとしたって話法廷ではしないでもらいたいんだ。 자신의 친딸이 살인자의 딸이라는 낙인 때문에 평생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미스미는 사키에의 증언이 생명줄과 같지만 당사자에게는 주홍글씨, 즉 사회적 자살과도 같음을 알고 있습니다.
친딸처럼 똑같이 다리를 저는 사키에게 더욱 마음이 쓰였던 미스미는 자신의 진술을 뒤엎으며 스스로 사형을 결정했다는 것을 하늘에 새겨진 십자가 문양의 전선으로 은유합니다. あの十字どういう意味があるんですか？裁こうとしたんじゃないんですか。裁くのは私じゃない。私はいつも裁かれる方だから。 실패한 아버지로서의 부채감은 자신이 지켜주지 못했던 친딸에 대한 속죄로 이어집니다. 시게모리 또한 사건에 몰두하느라 정작 자신의 딸이 겪는 방황에는 무관심했고 연고도 없는 소녀를 위해 목숨까지 거는 미스미에게 묘한 경외감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끼며 점차 동화되어 갑니다. 무엇보다 고레에다 감독은 두 남자의 심리적 거리감을 접견실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매우 상징적으로 표현해냅니다. ミスミを理解するために一度言っといた方が。理解とか共感とか弁護するのにそういうのいらないよ。友達になるわけじゃないんだから。 처음에는 시게모리가 사건을 케이스 넘버로 바라보는 사법의 시선과 동일선상에 있었음을 보여주지만 미스미에게 동요되기 시작하면서 本人の意思とは関係ないところで人は生まれてきたり理不尽に命を奪われたりしてるってこと。 결국에는 그 유리에 서로 얼굴이 포개지며 순간 하나가 되는 듯 다시 분리되는 장면은 今度こそ本当のこと教えてくれよ。 서로에게 자신을 투영시키는 듯한 심리적 서사를 느끼게 만듭니다. あなたは器。 여기에서 그릇의 의미는 자신의 욕망이나 의지는 지워버린 채 세상이 부여하는 역할이나 상황을 그대로 담아내는 존재를 뜻합니다. 이 질문은 사실 시게모리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미스미의 진실을 쫓다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게 된 시게모리는 미스미가 정말 살인을 저질렀는지보다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더 간절히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私の依頼人だから。 서로에게 던지는 진실과 왜곡의 시간들을 압축한 접견실 장면들은 굉장히 긴 호흡으로 담아내지만 두 배우의 엄청난 연기로 밀도 높은 몰입감을 이끌어냅니다. 私はずっと生まれてこなければよかったと思ってました。 영화는 변호사인 시게모리가 전과자인 미스미를 변호하고 최종 판결을 받는 아주 단순한 구조이지만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해결 과정을 목도하게 함으로써 아주 복잡한 설계 도면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듯한 구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一度だけね逃げちゃったんですよ。 모든 의문에 단 하나도 개운한 답을 내놓지 않는 이 영화는 의도적으로 심파적 요소들을 드러내지만 약간의 거리를 두어 인물에 빠지지 못하게 만드는 영리함을 놓치지 않습니다. 重森さん、本当はなんで殺したと思ってるんですか。本当のことには興味ないかな。そんなことないですよ。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침묵으로 마무리되는 이 영화는 선과 악의 뚜렷한 대비로 후련하게 진실을 규명해내던 기존의 법정 영화와는 달리 우리가 믿는 법과 정의가 얼마나 나약한지 그리고 타인을 완벽히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오만한 착각인지를 서늘하게 증명해 보입니다. カナリアが一話だけ逃げたって話したでしょ。えあれ、僕がわざと逃がしたんですよ。 진실보다 각자의 확신을 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다시 생각하게끔 하는 영화. 세 번째 살인입니다.